문제를 보고요. 이거 끝나면 바로 뭐냐면 소유권에서 취득시효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취득시효를 볼 거예요. 아시겠죠? 같이 점유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가 있죠. 여기 점유자가 뭐냐면 여기 만약에 노랑진에게 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요 갑이죠. 갑이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고 갑은 미국서 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귀국을 하죠. 귀국을 해서 이 땅을 농사를 을이요 점유하고 있죠. 점유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귀국해서 이 사람이 내 거 돌려달라고 하죠. 이 사람을 회복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자하고 점유자 관계인데요. 이 점유자가 수익이 있죠. 수익을요 5천을 올렸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비용을 1,000이 들어갔어요. 비용이.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멸시를 하고 훼손을 해요. 멸시라고 훼손 이럴 때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를 가는데요. 원래 다른 국가 고시에서는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험이 거의 점유권의 전반에 걸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권자 청구권이 워낙 앞에서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크게 자주 나오는 테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문제가 한 문제만 나왔거든요. 요즘 최근에 이제 계속 2년 동안 2문제씩 나와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보면 점유자와 회복자는 이 회복자가 이제 점유자한테 뭐라고 하죠. 첫 번째 과실수취권. 그럼요. 여기서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 민법에서 과실은 먼저 천연과실이 있고요. 사과백. 그 다음에 법정 과실이 있죠. 법정 과실이요. 이건 차임하고요. 차임하고 이자를 얘기해요. 보통 이자료보다는 월 차임으로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사용이익이요. 사용이익 이렇게. 사용이익. 이 세 가지를 과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요. 이 과실을 수취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누가요? 점유자가요. 그래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과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점유자는요. 소유자에게요. 회복자죠. 소유자, 회복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반환할 의무가 없죠. 그래서 반환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둘 필요가 없죠. 내가 소유권 취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냐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점유자가 점유함으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 그러면 수익을 반환해야 된다.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반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실을 수취한다고 돼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특히 이제 이 과실수취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어디서 문제가 되냐? 유치권이에요. 우리가 유치권자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거든요. 유치권자도. 그래서 원래 본래적 의미의 과실수취권은 아닌데요. 그 유치권을 보면 과실수취권자 이렇게 해서 과실수취권 이렇게 가지고 유치권에 인정되고요. 특히 또 과실에 인정된 것은 저당권이에요. 여러분 저당권은 점유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수취권이 없는 거예요. 저당권은요. 그런데 뭐를 하게 되면요. 압류 후 경매하려면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압류 후 수취할 과실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취를 못 하거든요. 근데 언제 한다? 압류하고 난 후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나머지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 과실 수취는 누가 한다? 선의 점유자예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를 해요. 선의는 뭐죠? 선의는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 본권이 있다고 뭐 하는 점유자? 오신하는 점유자. 오신하면은 오신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근거. 정당한 근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의 무과실 이렇게. 정당한 근거,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 돼. 그런데 특히 여기서 본권은 뭐다? 본권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네 가지만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착각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소유자는 무슨 점이죠? 자주점이죠. 그래서 자주이면서 선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요, 타주죠. 타주이면서 선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자주는 언제나 선이고, 타주는 언제나 악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타주여도 뭐가 될 수 있다? 자주가 될 수 있다. 아니죠? 선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과실수치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선이야. 선의인데 뭐가 있냐? 고의과실할 때 과실이 있어. 고의과실할 때 과실.
규칙사유죠. 고의과시할 때 과실이 있어. 그러면 선의이지만 잘못이 있죠. 그럼 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실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냐? 매매에서만 문제가 돼. 매매. 알죠? 매매. 매매에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 갑이 매도인이죠. 갑이 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이죠. 을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하죠. 매수인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5월 1일 인도죠. 5월 1일 인도. 그래서 인도하기 전까지는 누구? 매도인. 인도가 난 후는 누구? 매수인. 이렇게 인도가 중요해. 그다음에 여기 등기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요, 등기가 된 토지이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토지이든 토지에서는 무조건 열매가 맺지 안 맺어? 맺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등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 3월 1일요, 잔금. 잔금은 미리서 지급한 경우가 있고 7월 1일 잔금은 늦게 지급한 경우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잔금을 미리서 지급했죠. 미리 인도받기 전에 미리 지급했죠. 잔금 지급 시까지는 매도인, 지급 후는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기준이 인도예요. 인도인데 잔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잔금이 기준이 돼. 그런데 여기는요, 먼저 인도받았죠? 인도받으면 무조건 을이 과실을 수취해. 월세를 받아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2달 뒤에 잔금을 지급했죠. 그러면 잔금이 1억이라고 해봐. 잔금 1억이면 잔금 1억만 주면 안 되죠. 자기는 물건 넘겨받아서 월세 받아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잔금 1억에 대한 이자, 이러면요, 여기 보면 여기 차임뿐만 아니라 이자도 과실이거든요. 이자도.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물건을 넘겨받으면 그때부터 과실을 수취하죠. 그러니까 넘겨받은 날부터 뭐를 지급한다?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잔금에 대한 이자. 딱 3가지죠. 자, 과실 봐봐. 매매에서는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그 다음에 잔금을 먼저 지급하죠.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 지급한 후는 매수인. 나중에 잔금을 지급했죠. 그러면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면 이때까지요. 여기까지 잔금 지급했죠. 그때 이자를 지급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과실 수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 법 시험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과실 수권이 유치권에는 과실 수치권이 있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압류 후 과실 수치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정도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점유물에 대해서 뭘한다? 멸실하고 뭘한다? 훼손을 하죠. 멸실훼손 이렇게 멸실훼손 하죠. 그럼 항상 어떻게 된다? 항상 죄송해요, 여기 빠졌네. 책임 있는 사유 이렇게 책임 있는 사유. 여기요, 책임이 있어야 돼. 책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책임을 안 져. 그럼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 하죠. 그러면 선 플러스 자주, 선자, 현존 이익을 반환하고, 선이가 아니고 뭐다? 악이, 또는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 그럼 손해 전부를 배상, 전부. 그래서 그럼요, 아까 얘기했죠. 타주인데 뭐가 될 수 있어? 선의가 될 수 있죠.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은 무조건 손해 전부예요. 알겠죠? 소유자도 자주점유인데 악의가 될 수 있죠. 누구요? 절도범이요? 절도범은 자주점유죠? 근데 자기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악의가 되는 거죠. 자주이면서 악의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손해 전부. 그러니까 선자, 현존이에요. 선자, 현존. 선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이익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선자, 현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그런데 시험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나와. 그냥 선이 점유자가 나와. 선이 점유자가 이렇게. 그러면요, 선이 점유자 그러면 뭐가 지금 생략돼 있어? 자주. 왜요? 자주 평원 공연으로 추정하죠. 그래서 선이만 나오고 자주란 말이 없어. 그래도 자주 점유로 추정되니까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항상 여기 멸실훼손의 말 딱 나오죠. 멸실훼손. 이 멸실훼손은 또 어디서 나와요? 멸실훼손의 말은 또 어디서 나와? 멸실하고 훼손이란 말은 우리가요, 대상청구권. 멸실훼손은 어디서 들은 것 같죠? 멸회공, 멸실훼손. 알겠죠? 멸실훼손 공용징수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요, 대상청구권, 물상대위 할 때는 뭐 나온다? 멸실, 훼손, 뭐가 나와? 공용징수 이렇게. 공용징수 이렇게 나오죠? 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로 나오는 뭐가 있다? 가치적 변형물 있죠? 가치적 변형물이 뭐예요?
손해배상이라든가 보험금 청구권이죠. 여기 이 가치역 변형물에 뭐한다? 채무자에게 뭐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뭐하기 전까지, 지급하기 전까지 뭐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이때 압류는 누가 해야 돼? 저당권자가 해야 된다. OX.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화내지 말고 강의 안 하겠는데 화가 날아가네요. 알겠죠? 그래서요, 저요,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해야 돼. 누가 압류해야 돼?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게 중요하죠, 압류는. 중요한 것은 지급하기 전까지 이렇게. 알겠죠? 또 멸실이라는 말이 비슷한 말이 또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죠? 한 군데 더 나와. 어디서 나와? 응?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알겠죠? 왜냐면 그 평안을 위해서요. 알겠죠? 하면은 어떤 또 메시지에서 나오냐? 우리는요, 기한의 이익 상실이에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는 뭐가 있죠? 채무자가 담보를 뭐가 했다? 손상, 감소, 뭘 했다? 멸실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알겠죠? 멸실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뭔가 된다? 상실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한의 이익 상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물상 뒤하면 멸회공 할 때 멸실훼손이 나오죠. 여기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세 군데밖에 안 나와. 이 말은. 그 다음에 이게 202조예요. 그 다음에 203조요. 203조가 뭐냐? 비용상환 청구권이죠. 비용상환 청구권이요. 자, 비용상환 청구권에서 여기 비용이죠. 이 비용은요, 선의점유, 악의점유 다 비용을 청구해요. 비용을. 재밌는 말은 국가고시에요. 타주점유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나서 타주점유. 타주점유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주점유죠. 타주점유는 비용 청구해요? 못해요? 왜요? 누구죠? 타주점유 누가 비용 청구하죠? 뭐 그런 게 하는 거죠. 알겠죠? 비용. 예? 우리가요. 굳이 뭐 알 필요 있냐? 좀 이따 내가 할 건데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필요비가 있고요. 필요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유익비가 이렇게 유익비가. 유익비가요. 여기 뭐가 있죠? 여기요. 지상권이 있죠? 또 여기 뭐가 있어요?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이 있고. 또 여기요. 저당권에 뭐가 있죠? 저당권. 제3, 여기요. 유치권이 있죠? 유치권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제3 취득자. 제3 취득자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임차권이 있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뭐를 못해요? 필요비를 청구를 못해요. 알겠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다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다 청구해요.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자도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 취득자도 필요비, 제3 취득자는요, 매각대금에서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 있죠? 언제 있죠? 우선 변제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저당권 실행비용. 그다음 두 번째가 제3 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세 번째가 최우선 변제. 네 번째가 당해세. 다섯 번째가 우선 변제. 기억나나요? 알았죠? 그때 최우선 변제 제3 취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 있죠? 이렇게. 이걸 이제 비용에 관한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상권자, 전세권자, 뭐 유치권자, 제3 취득 다 뭐야? 다. 자주 다 타주. 이 사람 빼고 제3 취득자 빼고 뭐다? 다 타주야, 타주. 물론 여기 제3 취득자 중에서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있지만 보통은 제3 취득자는 소유자를 얘기하니까요. 알겠죠? 여기서 자주겠죠? 보통은. 나머지는 다 뭐예요? 타주죠? 그래서 다른 시험에 뭐가 나오냐? 타주 점유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타주.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한 게 뭐죠?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기서 문제예요. 전세권자가 통상의 용도에 필요한 관리를 하지 아니할 때, 전세권자가 통상에 필요한 관리를 안 해. 그랬을 때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OX. 무슨 말인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한다고 한 뜻은 최소한 그 전세 목적물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용 관리에 필요한 것을 하지 않죠.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관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임대차에서 임차인은요, 자기가 그 건물을 관리해야 돼요? 임대인이 해야 돼요? 임대인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은 필요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필요 최소한의 관리를 누가 한다? 임대인이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됐죠? 비용상환 청구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다? 청구권이죠?
그것을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는 뭘 행사할 수 있다? 유추권을 행사할 수 있죠. 유추권. 그런데요, 악의 점유자에게는 유추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럼 비용은요, 우리가요, 일정한 법률 관계예요. 법률 관계가 뭐죠? 계약이죠. 이 법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면요, 법률 관계가 있다. 그럼 뭐다? 임대차도. 임대차는요, 몇 조다? 626조에 청구를 해. 그럼 절도범은요, 절도범 몇 조다? 203조. 203조에서 비용을 청구해. 이렇게. 이걸 법률 관계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전번에요, 학원 청소할 때요, 말숙 씨하고 누구하고 둘이 같이, 현욱 씨하고 같이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학원에서 청소를 만약에 해달라고 영역을 줬다. 영역을 줬으면 영역 계약에 기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영역을 줬어, 안 줬어? 안 했는데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나 비용을 청구하고 싶어. 아마 그러겠죠. 지금 두 분 얘기를 안 했는데. 알겠죠? 그럼 비용을 청구하고 싶으면 몇 조에서 청구한다? 203조. 그걸 203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203조. 계약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이 그냥 돈 거죠. 같이 한 거죠. 그러면 203조에서 비용을 청구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3조. 이렇게. 얘기가 됐죠? 203조. 여기죠? 610. 그러니까 계약관계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죠. 이해되셨죠,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오냐? 임차인이 나왔다니까요.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임차인은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가로요구 닫고 626조 맞는 것으로.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가로요구 닫고 203조 틀린 것으로 나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조문은 암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몇 조다? 626조다. 몇 조가 아니다? 203조가 아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여기 이제 필요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요, 유익비가 이렇게 있어.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요. 그럼 이 필요비는 뭐냐면,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요. 특별 필요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잘 봐. 이 통상의 필요비는 기기가 마모되거나 기기가 고장이 나죠? 그럼 어때요? 수리비용이 들고요. 수리비 또는요, 교체비가 들죠. 교체비용. 이것을 통상의 필요비라고 그래. 그런데요, 이 통상의 필요비는요, 통상의 필요비는 선의점이자 선의하고 악의가 있죠? 선의점자는 뭘 한다? 과실을 수치하죠. 악의점자는요, 과실을 수치한다, 안 한다? 못하죠. 선의점자는 과실을 수치하죠? 그러면 청구를 못해. 청구를 못해요. 악의는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됐죠? 여기 봐봐요. 특별이죠. 특별하고 유익비죠. 유익비는 과실을 수치하든 말든 무조건 청구를 해. 무조건 청구를 해. 자, 그럼 잘 봐. 다른 국가고시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악의의 점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필요비는 두 가지라고. 통상과 특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런데 악의는요, 악의는 어차피 과실 수치 못하니까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특별은요, 특별은 과실 수치하든 말든 무조건 청구하니까 다 청구하죠. 그러니까 악의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선의점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왜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하지만 뭐는 청구해? 특별 필요비는 청구해. 그럼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의점자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 선이냐 악이냐를. 알겠죠? 그런데 악의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해. 아시겠죠? 그 다음 유익비. 유익비는요, 모든 게 똑같아. 여기는 유익비 있죠? 여기는 유익비,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유익비는. 첫 번째, 물건을 계량해야 돼. 그 다음에 가치가 현존해야 돼. 현존. 계량하고 현존하고. 그 다음에 뭐냐? 누구의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 회복자. 회복자는 뭐라고 그래? 소유자. 소유자의 선택이다. 소유자의 선택에 의해서 여기 지출 비용. 지출 비용이라든가 뭘 해야 돼? 증가해. 이렇게. 증가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선택이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여기서 봐. 지출 비용 인하. 지출 비용 또는 이건 맞는 말인데 지출 비용 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과 둘 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출 비용이 얼마인지 증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가 말하겠다. 저 판례가 뭐라 하냐면 점유자가 지출 비용이 얼마를 지출했는지 그로 인해서 증가를 얼마나 했는지 점유자가 그것을 계산하라고 그랬어. 계산해 놓으면 그걸 보고 회복자가 선택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다? 상환기간. 상환기간을 뭐 한다? 허여. 돈 갚을 날짜를 연기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돼. 이러면 이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유익비 있죠? 이 유익비에 관해서 다 똑같아. 다. 어디에나 다 똑같아. 어디에나 다 똑같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어? 상환기간 허여. 상환기간 허여를 뭐라 했다? 필요비 상환 청구할 때 상환기간을 허여한다. OX, X. 이게 시험에 나왔어. 그러면 또 다른 국가고 시험 뭐가 나왔냐? 계량. 계량할 때 드는 비용을 필요비다. OX, X. 계량은 유익비예요.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예요.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 그러면 회복자가 누구냐? 전세에서 회복자가 누구예요? 전세 권 설정자. 알겠죠? 임대차에서는 누가 회복자예요? 임대인. 알겠죠? 그러니까 그럼요, 소유자 회복자인데 임대차에서는 임대를 얘기하고 전세권에서는 설정자를 얘기를 해. 이해되셨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필요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그래서 이 구조를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 이것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이걸 구별을 못하면 나중에요 문제가 돼.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이렇게 통상과 특별을 구별하는데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나 지금 뭐죠 임차권에서 통상 필요비, 특별 필요비라는 게 없거든요. 그냥 필요비라고 돼 있지. 여기에서 여기는 203조가 적용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보면 또 뭐냐 임대차과 전세권의 문제 보면 그런 게 나왔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말이 나와 거기에. 거기서 이러면 잘못된 것이에요. 문제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203조가 적용되는 것은 법률 관계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없을 때는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전세권은 309조, 310조 이미 규정이 돼 있어. 임대차는 626조에 돼 있단 말이죠. 거기서 보면 통상의 필요비가 특별 필요비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필요비냐 유익비냐만 나누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 하나가 빠지긴 빠졌지만 여기 환매 같은 게 보면은 뭐라고 되냐? 환매권자도 비용을 청구하는데 그때는 203조에 의해서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환매의 경우는. 환매는 법조문에 203조의 예에 따라서 비용을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또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란 말을 구분할 실익이 있어 없어 있겠지만 나머지 여기서는 다 독자적인 자기 법조문을 가지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것을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지금 그래서 비용에 관한 것을요 우리가 이제 다 한번 봤어요. 됐죠? 특히 유익비에 대해서 잘 살피고 특히 여기서는요 통상의 필요비서는 선이냐 악이냐 이것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럼요 뭐에 관한 것이냐 여기서 점유권에 관한 전부 다예요.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를 한번 보냐면 우리가 이제 취득쇼에 대해서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취득쇼는 이제 소유권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소유권에는 상린관계가 있고 그러는데요 같은 점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요 취득쇼를 먼저 봐요. 그러면 취득쇼는 되게 간단한 게요 그것은 그림을 딱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자 여기 취득쇼 한번 봐봐요. 취득쇼는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서 우리가 취득시효잖아요. 취득시효는 이렇게요. 봐. 이 토지가 있죠. 이 토지가 등기가 갑으로 돼 있어. 갑이 누구죠? 소유자죠. 소유자 이렇게. 이 사람 미국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뢰한 사람이 점유를 해. 어떻게 점유한다? 이것을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그 다음에 공연 점유를 해. 그래서 몇 년 지난다? 20년.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와. 등기청권, 이 등기 청권에서 뭘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소유자. 자,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자, 우리가요, 항상 우리가 구조가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고요, 점유는 을이야. 항상 이런 구조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내 앞으로 내가 등기되어 있고 내가 점유하고 있죠. 그것은 취득쇼가 안 돼요. 취득쇼의 기본적 구조는 점유는 갑, 등기는 을 이렇게 돼 있대. 등기는 갑, 점유는 을 이렇게 돼 있대. 항상 구조가 그런 구조가 돼야 돼.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보면 자주 평온 공연이죠. 여기서 자주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추정되니까 입증을 누가 한다? 입증을 상대방이 하죠. 항상 이게 또 시험에 나와. 그래서 시효 취득자가 매매 사실을 입증을 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다. OX, X란 말이죠. 여전히 말 수 있다.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왜? 내가 입증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한테 있다.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특히 여기서요 입증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몇 년이죠? 20년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청권.
알죠? 이것을 뭐란다? 245조 1항에 대해서 나오죠? 이것을 법정채권이라고 그래. 법정채권, 법에 의해서 나오는 채권이다. 법정채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등기 청권이 있죠? 그럼 이것을 뭐란다? 취득시효라고 얘기해. 그래서 취득할 수 있는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취득시효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해서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되면 이것을 뭐란다? 시효 취득이라고 얘기해. 취득. 여기는 취득이 중요해. 취득이. 알겠죠? 취득 뭐랬다? 시간이 흘러서 취득했다. 드디어. 알겠죠? 이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소유권 부분에 나와 있는 건 뭐다? 자, 다음 소유권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습득 발견, 첨부해서 부합, 혼합, 가공. 이 8가지를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유권 부분 배우죠. 다시 뭐라고?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합, 가공. 이 8가지를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원시 취득할 때 앞에 민법 총칙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두 문자 막 따가지고 막 암기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요, 차라리 전부터 일단 머리 한번 박는 게 더 편해.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소유권 부분에 이게 문제가 나오는데, 소유권이. 그러면 그걸 암기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모르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문제 어떻게 푸냐고. 알겠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다 원시 취득이야. 소유권에서 배우는 거 있죠? 이게 다 원시 취득이라고. 지금부터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게 체득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럼 내가 구조가 뭐라고 그랬어? 구조가 먼저 뭐가 돼 있고 등기하고 점유가 같아야 돼, 틀려야 돼? 틀려야 돼. 오케이. 그래서 봐봐. 여기서 자기 소유물,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되는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 알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를 해. 그럼 가장 매매하면 뭐죠? 통정허위 표시죠. 통정허위 표시. 가장 매매를 했죠? 이 을 앞으로 뭐란다? 등기하죠?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갑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예요. 알겠죠? 갑하고 했으면 갑이 소유자. 됐죠? 그런데요, 갑이 보통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죠. 왜요? 왜 점유한다? 보통 갑이요, 을하고 짜가지고, 가장 짜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도 해주고, 물건까지 넘겨주면, 누가 보더라도 누구 거야? 을 거죠. 을이 팔아먹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등기와 을 앞으로 하고 보통은 자기가 점유해. 그러니까요, 봐봐. 점유자는 갑이죠. 등기는 뭐다? 을이죠. 알겠죠? 등기하고 갑하고 다르잖아요. 점유하고. 이랬을 때, 이 갑이요, 을한테, 너 앞으로 돼 있는 등기 무효니까 말소해달라고 하죠. 근데 을이 갑자기 돌변해서 무슨 소리냐? 20년 전에 내가 너한테 샀는데 이렇게 또 우길 수 있어, 없어? 있죠. 또는 을의 상속인이 우길 수 있죠. 그래서 또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데 증명을 못하면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는 것이 뭐다? 그래? 그럼 내가 몇 년 점유했다? 20년. 이렇게 그걸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취득시효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판례가 뭐가 안 된다? 자기 거야. 자기가 소유자야. 자기가 뭐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어. 근데 자기 앞으로 지금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어.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봐. 그래서 우리가 취득시효는 뭐냐? 먼저 뭐를 하고 몇 년?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이걸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점유 하나 보고 등기 하나 보면 끝이에요. 그럼 뭐 취득시효를 보면 각종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기본서 같은 거 써놓은 거 보면 읽다가 지쳐. 왜냐면 거기에 보면 막 등기 취득시효까지 같이 막 붙여놔가지고 원래 이제 옛날 선생님들 책이 다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교수님들 책이요. 보면은 막 등기 취득시효하고 점유 취득시효하고 다 있으니까 읽다가 법률효과를 읽었는데 갑자기 등기가 나오고 막 날리고 있어. 맨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알겠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간단해. 뭐 보면 돼? 점유 취득시효 뭐 봐? 먼저 점유 보고 그 다음에 뭐 봐? 등기 보면 돼. 일단 점유 뭐 안 하는 건 안 돼. 점유하지 않는 거 뭐가 있어? 점유하지 않는 거 뭐가 있어? 못 떨기 왜 떨어요? 저당권 있죠? 또 지역권이 있죠? 지역권과 저당권 점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는 거 뭐가 있어? 오케이, 유치권 있고, 오케이, 법정지상권 안 해. 오케이. 그것은 취득할 때 안 한단 말이고. 알겠죠? 또 점유하고 점유권, 우리 물권에서 또 뭐가 있다? 점유권이죠, 점유권. 알겠죠? 점유권.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취득시효가 안 돼. 이거 취득시효 안 돼.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앞에다가 붙여.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붙여. 이런 말을 붙여서 취득시효를 인정을 해. 알겠죠? 계속되고 표현된 이렇게.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지역권이죠.
지역권은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은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요, 나중에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나와. 거기 보면 자주점유란 말은 없어.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렇게. 알겠죠? 왜? 제한물권이니까.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소유권을 취득할 때 소유의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시효가 되는 것은 소유권만 취득한 것이 아니고, 뭐도 있다?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산의 경우는 뭐도 있고, 질권도 있고. 무조건 알겠죠? 그것을 시효 취득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가 돼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누구의 소유, 누구? 타인 소유. 우리가요, 반드시 우리가 점유를 할 때는 내 것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는 없지만, 첫 번째 국유재산. 우리가 국유재산은요, 어떻게 나누어지냐? 행정재산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재산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행정재산은 취득시효가 안 되고, 일반재산은 돼요. 그런데 일반재산에 대해서 내가 20년을 점유를 했어. 그래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돼. 그럼 더 이상 취득시효를 못 해. 우리가 취득시효는 언제까지 한다? 행정재산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행정재산 편입되기 전까지. 그걸 국유재산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요, 공유지분. 공유지분요. 공유지분은 뭐 하죠? 공유지분은 우리가요, 지분을 가지고 있죠? 지분은 뭐 한다? 등기하죠. 그 다음에 공유물 전부를 뭐 한다? 그걸 점유하죠. 그러면 그 지분만큼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누가 우리는 시효 취득을 하는가? 그건 따지지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사람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나 다 돼. 온 동네가 다 돼. 그건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게 이제 취득시효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나중에 취득시효는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크게 나눌 때 동산과 부동산 나와. 동산도 두 가지. 장기하고 단기하고. 장기는 자주 평온 공연 10년, 선의무과실 5년. 그런데요, 부동산은 점유취득시효는 자주 평온 공연 몇 년? 20년. 그 다음에 등기로 몇 년? 10년.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선의무과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는 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시효는 고민하지 마. 먼저 뭘 해야 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그래서 먼저 점유에 대해서 다 살펴봐. 그럼 인생 끝이야. 알겠죠? 점유에 대해서만. 그래서 점유부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본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는 갑이고 점유는 이렇게 을이 돼. 그래서 여기서 언제다? 90년부터 언제까지? 2010년까지 이렇게. 그럼 모두 몇 년이죠? 20년이죠? 20년. 여기서 뭐 나온다? 등기청권. 이 등기청권은 무슨 채권이다? 법정채권이다. 법에 의해서 내가 남의 땅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내가 2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하나 벌떡 일어나. 뭐 등기청권.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법정채권. 이 등기청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채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걸려.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 아무 말 없으면 1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멸시효는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아무 말 없으면 그냥 10년이에요. 그래서 등기청권은 채권이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해. 점유를 계속.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아. 지금요 2010년이 돼가지고 지금 2020년이잖아요. 몇 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죠. 그럼 원래는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 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 그럼 소멸시효가 진행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점유를 상실해서 그럼 오늘부터 몇 년이야? 10년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를 상실해. 오늘부터 상실하면 오늘부터 몇 년이라고? 10년이다. 만약에 시효 이익을 포기해. 시효 이익을 포기해. 그럼 언제요? 즉시로 소멸해. 즉시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죠? 즉시 없어져.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즉시로 없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바로 없어져, 바로.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즉시로 소멸을 해. 그런데요, 그러니까 상실이란 말하고 포기란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누구한테 포기해? 누구한테?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해. 이게 아주 중요해. 진정한 권리자에게 이렇게. 시효 이익을 포기했단 말은 무슨 말이다?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나 너한테 등기 청구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이 말이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포기해도 지금까지는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왜? 우리는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언제를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 점유 시초, 점유 개시할 때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하나 있는데 매수제의, 매수제의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이고 매수제의는 시호 이익의 포기가 아니다. 포기가 아니죠. 알겠죠? 그 다음에 판례가 뭐라 했냐면요, 자기가 20년이 완성된 걸 모르는 거예요. 20년이 완성된 걸 모르고 의리요 갑한테 너한테 그냥 이 집 등기 청구하지 않고 이거 내가 너 땅 점유한 것 같은데 돌려줄게 이렇게 했어. 나중에 보니까 내가 20년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시효 이익의 포기로 봐. 알겠죠? 그걸 알고 모르고 따지지 않아. 알겠죠? 무조건 물어본다? 시효 이익의 포기로 봐.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와. 이게. 알겠죠? 먼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요 여기에서 뭘 한다?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죠. 그럼 언제부터? 90년부터 이것을 소급이라고 해. 소급해서 원시 취득을 해. 소급해서 원시 취득, 소유권의 취득이야. 처음으로. 그럼 원시란 말이 뭐죠? 내 앞에 어떤 하자들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 저당권, 여기서 가압류가 녹아 있어. 20년이 되기 전에. 가압류나 이런 거 있어. 이런 것은 다 뭐 한다?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다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0년이 되기 전에 있었던 껌딱지, 코딱지는 다 없어져. 왜?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을이요, 여기 어디선가, 여기서 임대를 줬어, 임대. 임대를 줘서 여기서 과실 수취해서 과실. 이 수취한 과실은 을의 것이다, 갑의 것이다? 을의 것이죠. 왜? 등기를 하니까. 언제부터 소유자? 처음부터 소유자니까. 90년부터 소유자니까 자기는 95년에 임대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 내가 임대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코로나 있고 난 다음에 되게 진지해졌어요. 강의 듣는 것이.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등기인데요. 여러분 미등기요. 미등기가 뭐죠? 아직 등기를 안 한 거예요. 아직 등기를 안 했어. 그럼 아직 등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봐봐요. 형, 그러면 갑이 을에게요. 을에게 예를 들어서 토지를 인도하라고 인도 청구나 토지 인도 청구, 그 다음에요 손해배상 청구요, 또는요 부당 이득 청구요, 부당 이득, 이런 것이 가능하는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갑이 을한테. 왜요? 갑은 등기를 줄 뭐가 있어? 의무. 을은 등기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 여기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등기는 해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요? 이 사람이 어차피 등기해줄 의무가 있죠? 등기를 할 권리가 있죠? 어차피 그래서 을이 등기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돼?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을의 점유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 되죠, 적법. 그러니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얘기를 해. 여기도 또 가끔 시험에 잘 나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을이요 20년이 돼가지고 바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 병한테 점유를 이전해. 점유를 이전해. 이 점유를 이전하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은, 이 병은 을의 점유를 승계할 수 있어. 여러분, 을의 점유를 승계하면은 뭐가 된다? 하자를 승계하죠. 그런데요, 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을하고 갑하고 문제이죠. 병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어떡한다? 이때 병은 을의 권리를 직접 갑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은 을의 권리를 직접 행사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행사한다? 병은 을의 권리를, 을을 뭘 해서? 대위라고 하는 거죠.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대위에서, 직접 안 돼. 대위에서 행사한다. 직접 행사할 수가 없다. 대위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이해되셨나요? 알죠? 그래서 여기 대위가 중요하고, 직접 그러면 난리가 나. 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점유가 관한 모든 거 다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만 이제 봐. 여기요, 지금요, 여기서 이렇게 1번 이렇게 A가 진짜 소유자예요. 근데 2번요, 갑이죠? 갑의 등기가 위조가 됐어요, 위조. 그래서 갑의 등기가 위조가 돼서 무효인 거예요, 무효.
무효인데 그러면 을이요. 갑의 것이라고 믿고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점유했잖아요. 그럼 을이 지금 3번이요. 을이 점유해서 취득시효를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가져와야 되죠. 우리는 취득시효는 완성됐다 해서 소유자가 아니야.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요. 미등기 부동산일지라도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 취득시효는. 그래서요. 내 앞에 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갑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 진정한 소유자를 뭘 해서? 대위에서 갑의 등기를 뭐라고? 말소하고 다시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1번, 2번 이렇게 먼저 뭐라고? 말소하고 다시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점유에 대해서 다 본 거죠. 이번에 등기에 대해서만 봐. 등기. 여기서 등기죠. 등기가 갑이죠. 여기요. 점유가 을이잖아요. 을이요. 여기서 몇 년이 지났다? 몇 년? 20년. 20년이죠.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그럼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 이렇게 됐죠. 채권이죠. 그런데요. 이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넘겨. 병한테 등기를 넘겼다. 등기. 그럼 등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병이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든 악이 모르든 선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소유자가 돼. 무조건 소유자. 이 소유권을 뭐라 한다? 물권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 문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을은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병한테 20년에 대해서도 등기를 청구 못해. 그런데 어떤 이유로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갑에게 다시 복귀가 돼. 복귀가 되죠. 복귀가 되면은 그때 을은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 을이 20년이 됐는데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죠 지금. 그러면 이때 문제. 이때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으니까 복귀되면 다시 청구하죠. 그래서 여기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이전됐다 하더라도 을의 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단지 을은 병에게 그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해. 항상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대항이라고 하는 말은 대항이란 말을 쓰려면 지금 현재 어떠한 효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있는데 주장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그것을 갑이 아니고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게 대항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처음부터 없으면 당연히 그걸 병한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대항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의 뜻은 그것은 을은 갑에게 뭐가 있는데 등기 청구권은 있는데 이 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병에게 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여기 지금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죠? 뭐가 됐어? 등기가 뭐죠? 갑. 점유가 뭐죠? 을. 몇 년이 지났죠? 17년.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어요. 여기는 몇 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넘어갔죠? 여기는 몇 년? 17년 만에 넘어갔죠. 그러면 이 을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 왜? 20년이 돼야 등기 청구권이 있거든. 17년이니까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그러면요, 등기가 이전된 다음에 몇 년을 기다려? 3년을 기다려. 그럼 몇 년? 20년.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 20년이 지나서 등기가 넘어가죠. 근데 만약에 이 등기가 다시 복귀가 되면 다행인데, 복귀가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 복귀가 안 되면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 것을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서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돼? 다시 20년이 있어야 돼. 이것을 2차의 취득시효라고 그래. 2차의 취득시효. 그래서 20년이 돼서 등기가 넘어가면 다시 20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이전되면 나머지 기간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나는 언제부터 점유했다? 그것을 뭐라 한다? 기산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산점을 을 임의대로 이렇게 저렇게 자꾸 변경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30년이 중요해요? 20년이 중요해요? 20년만 인정되면 되죠? 그래서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산점은 임의로 정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두 번째, 그런데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다른 말로 이해 당사자가 없는 경우는 임의로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봐. 이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뭐가 없다?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 왜? 채권 채무란 말은 이 사람은 임대인이고 이 사람은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결국 채권 채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타주점유란 말이에요. 타주점유는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시효취득 못해. 그래서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없어. 왜? 채무가 없는데, 채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것을 불이행이죠.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없어. 그래서 등기상 소유자 갑하고 을하고는 채무 불이행은 절대로 없다. 자, 두 번째, 이 갑이요, 시효가 완성 후 완성된 사실,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병한테 넘겼냐? 모르고 병한테 넘겼냐? 이 말이죠. 알고 넘겼다? 그것을 뭐라 한다? 불법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모르고 넘겼다? 적법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불법 행위, 이것을 뭐라 한다? 적법 행위, 여기서 불법 행위, 적법 행위, 이렇게 얘기해. 알고 넘겼냐? 모르고 넘겼냐? 그러니까 등기상 소유자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불법 행위는 성립할 수가 있지만, 뭐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 채무 불이행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자죠. 그런데 병이 뭐를 했다?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해서 등기를 넘겨봤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취득시효예요. 끝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있죠. 여기서 지금 갑이 이렇게 등기가 돼 있고, 을이 점이죠? 20년이 지났죠?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갔죠? 을이 병한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서 이렇게요. 등기가요, 이렇게 갑이고, 점유가 이렇게 지금 을이잖아요. 을인데 지금 몇 년이죠? 20년이죠? 20년에서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알겠죠?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건 뭐냐?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가 명의신탁이 해지가 돼서 신탁자에게 등기가 이전된 경우 병, 신탁자에게 갑에서 병 앞으로 해지가 됐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몇 번 얘기했어. 명의신탁이 무효이다. 무효이면 처음부터 해지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명의신탁을 해지했단 말은 명의신탁이 유효라는 말이에요. 그럼 명의신탁이 유효이면은 아무리 명의신탁이 유효일지라도 당사자 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야. 신탁자가.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다? 등기가 된 사람. 누가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수탁자.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소유자? 수탁자. 이렇게 수탁자. 그래서 수탁자에서요, 명의상 해지가 돼서 신탁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죠. 그래서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요. 이 병이 파산관제인. 누구라고? 파산관제인. 우리가 이런 파산관제 배웠죠? 107조 108조에서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제3자이다. 제3자니까 병한테는 대항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파산관제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억나죠? 제3자에 해당한다. 특히 파산관제에는요, 선이하기는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일부가 선이고 일부가 악이면 전부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병한테 여전히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어느 경우냐? 이게 미등기인데 이 갑이 그대로 자기 앞으로 뭘 했다? 미등기인데 여기서 보존 등기를 해. 20년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 그럼 미등기일 때도 누가 소유자? 갑. 보존 등기에도 누가 소유자? 갑.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갑이죠? 갑인데요. 갑이 사망했어. 갑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여기 누가 있다? 상속인. 상속인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니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대항할 수 있다. 상속인하고 똑같죠?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포괄승계니까.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만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명의상 해지가 됐다. 해지.
병한테 신탁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파산관제인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미등기를 자기 앞으로 보도 느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요, 여기에서요 대상청구를 봐. 대상청권. 이 대상청구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죠? 대상청구 어디서 나와? 대상청구 어디서 나와? 응? 거기서 나오죠. 알겠죠? 거기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 위험부담. 위험부담에서 채무자 위험부담에서 대상청구권이 나와. 그 다음 어디서 나온다? 지금 여기서 대상청구권이 나와. 대상청구랑 비스무리한 게 뭐가 있어? 물상대위가 또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상청구는 뭐냐면 1번 시효가 완성됐어. 시효가 완성됐어. 누가? 을이. 그 다음에 2번요? 완성돼서 뭐냐?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 등기해달라고. 누가? 을이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 세 번째는요? 등기해달라고 했죠? 등기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요? 그런데 등기를 갑이 을한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갑의 토지가 수용이 돼. 수용이 돼. 수용됐단 말이 뭐죠? 이행불능. 이행이 불능이 돼. 이행불능 이렇게. 수용이 됐어. 이행불능 이렇게. 그럼 네 번째요? 수용됐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수용보상금이 나오죠. 수용보상금. 이걸 뭐라 한다? 이걸 대상이라고 그래. 그럼 봐봐. 원래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청구를 행사했으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의 집이 지금 수용이 됐잖아요. 수용되면서 대신 뭐가 났어? 돈이 났죠? 그럼 어떡한다? 이 을은 이 갑한테 등기 청구권을, 아니 먼저 대상 청구권을 나에게 반환해라. 그래서 이것을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대상 청구권 행사를. 순서가 뭐냐? 순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가. 먼저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돼. 근데 내가요 20년이 됐어. 등기를 청구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수용이 됐어. 그러면 갑은 그 사실 알았어 몰랐어? 모르는 상태에서 수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수용보상금은 갑의 것이 돼. 그러니까 수용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야 돼.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아 몰라? 알죠? 알고 있는데 수용이 됐죠? 그럼 만약에 등기를 해줬더라면 당연히 보상금이 누가 앞으로 나와? 을 앞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등기를 해주기 전에 지금 수용이 됐죠? 그러니까 그것을 을은 갑에게 그건 내 거나 마찬가지니 나한테 반환하시오. 그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을은 등기 청구권만 행사했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수용보상금이 자신의 소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신의 소유라고 확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죠? 대상 청구권 행사. 중요한 것은 이행불능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 행사. 이 말이 중요해. 아시겠죠? 이거다가 비스무리하는 게 뭐가 나온다? 위험부담에서 나와. 위험부담. 이런 위험부담에서는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와. 먼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어.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알겠죠? 이것이 토지가 수용이 돼. 수용이 됐어. 계약 체결한 다음에 수용이 됐어. 알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돼. 수용이 됐어. 이렇게. 채무 불행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 수용이 됐죠? 수용되면 채무 불행이다 아니다. 수용은 뭐가 중요해? 수용은 어떻게 수용을 해? 수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수용을 해. 법률의 규정. 그 수용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그래서 수용은 그건 적법이에요. 적법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은 불법 행위라든가 뭐다? 채무 불행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면 돼, 안 돼? 첫 번째 이게 중요해. 수용됐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채무 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을은 갑에게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 무슨 말이겠죠? 채무 불행한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대상이 나오겠죠? 보상금이 나오죠? 보상금. 이 보상금은 뭐라 한다? 대상이죠? 대상. 이 대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청구. 대상을 청구해. 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청구. 그런데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자신의 반대급부. 자신의 뭘 해야 돼? 반대급부를 해야 돼. 반대급부. 그러니까 이 갑의 땅을 대해서 내가 둘이 계약했어요. 1억 원이에요. 알겠죠? 계약했는데 보상금이 1억 1천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논란은 있어. 1억만 주느냐? 1억 1천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대상청구를 행사하려면 1억 1천을 다 받으니까 대상청구를 행사하지. 1억만 받을 거면 내가 왜 대상청구를 행사하겠어요? 그냥 없는 걸로 퉁칩시다 이러면 되지. 1억 주고 1억 받아와?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
맛이 같다고 하죠. 사자성어로.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요. 나는 1억 주고 샀는데 보수용이 돼가지고 1억 1천이 나온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어? 1억 주고 얼마 받아와? 1억 1천 받아. 그걸 대상청구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을 해야 돼. 대상을 청구해야 돼. 달라고. 그것은 적법이야, 적법. 그래, 절대로 뭐가 아니다? 불법행위나 채무불행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말한다? 대상 청구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위험 부담에서 나와. 위험 부담. 됐죠, 지금?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